네, 전일 국내 증시 중국 소비주가 강세를 나타나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세 나타냈는데요. 7월의 첫 거래일인 만큼 꼼꼼한 시장 전략 세우고 가야겠죠. 청송촌놈 신창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어젯밤 잠 못 주무셨죠? 저도 잠을 못 잤습니다. 네, 일단 이 전문가님 글로벌 증시가 분기 기준으로는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지만 코로나19라는 근본적인 악재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갈까요? 글쎄요, 어제 그 미증시를 잠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증시가 어제 종가에 엄청 많이 이제 특히 다우 같은 종목입니다. 다우 종목 같은 경우에 내내 마이너스 있다가 종가에 땡겼어요. 종가에 땡기고 어제 나스닥도 그 0.5에서 땡기다가 나중에 또 땡겼습니다. 근데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힙이 그 장중의 일교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자 싶은 거는 어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장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큰 폭의 어제 갭 상승 이후에 이제 큰 폭의 하락이 바로 나왔어요. 바로 나와가지고 뭐 지수는 플러스였지만 어제 그 주식 사는 분들이 장중에 주식을 사더라도 매수하신 분들이 전부 다 물려들어가는 이런 증후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그 코스피가 주가의 상승만 했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주식을 사서 매수냐 이제 그러니까 수익이 났느냐 안 났느냐 그 부분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특히 그 앞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앞에도 마찬가지였고 그 앞에 또 마찬가지였어요. 계속 그 장중에 물려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니까 지뢰를 밟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내일 오후에 빨간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월 시황은 상세한 거는 내일 오후에 하도록 하고요. 지난달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위로 올라가면 뭐가 슈팅이다 이렇게 했는데 한번 보시면 예측하고 크게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선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여러분 보다시피 저 예측하고 틀렸나 안 틀렸나 여러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예측하고 거의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입니다. 오늘은 선물입니다. 선물인데 주가가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 오늘 284 정도에서 저항을 받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284 정도 저항을 받는데요. 284 오늘 주가가 뭐 미증시가 그래 폭등에 더 민감하게 좀 둔탁해요. 이제는 미증시가 움직일 때 우리나라 증시가 더 오버슈팅했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84에서 굉장히 저항을 받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니까 아침 꼭 좀 적어 놓으시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업종입니다. 업종은 제가 여러분들 코스피 같은 게 2130에서 2140 핵심은 2140입니다. 2140이 강력한 저항인데 2130부터 저항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744포인트 740이 가장 큰 저항이죠. 740부터 저항으로 작용해서 745, 4, 여기까지 굉장히 저항으로 작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에 그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무거워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특이한 거는 여러분 중국 증시들이 상승하고 중국 관련 종신들이 상승하고 어제 바이오 주식들이 몰려들어갔다는 부분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민감하게 좀 보실 필요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주식들이 어제 이제 물려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바이오 주식이 신용이 좀 많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제 특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여러분들 보다시피 거의 물려들어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물려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셀트리온 제약 같은 종목들 HLB 한번 보시면 주가가 여러분 원상 복귀해가지고 담보부족 나버리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2% 빠지면 담보부족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용 많은 종목들 꼭 좀 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휴젤이라든지 HLB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 2개가 담보부족이 바로 나버린 그런 종목들이 납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담보부족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지대를 밟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 맞추셔서 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보시면 지금 이제 기관들이 파는 게 이제 뚜렷하게 여러분 여기 보이실 겁니다. 기관들이 이제 이게 오파 크기를 측정하는 버스티안 인덱스 차트입니다. 인덱스 차트인데 이제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매도량이 많아지면 주식이 급락 나올 수 있다. 아직까지 이제 그 매도량이 많지 않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서서히 매도는 나오고 있는 증거가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매도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기관들이 매도량이 많아질 때, 기관의 매도량이 많아질 때 시중의 매도 뭐 당일 그걸로 보지 마시고 BII 지표로 이게 이제 외도가 기관과 큰 외국인들이 매도가 양이 많아질 때 주가가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직까지는 그 매도 양보다 매수 양이 더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 들어 주가의 이제 일교차가 캔들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일교차가 격합니다. 격하다는 것은 이 앞쪽에는 자기들이 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땡긴 그런 모양이지만 지금은 조삼모사식으로 이쪽에 밑돌 빼고 윗돌 빼는 식으로 하루 일교차가 거의 팍팍팍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방금 이야기했지만 주가가 상승했지만 물려들어가듯이 여러분들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번에 이 거래 대금이 기관과 외국인 매도량이 많아지면 특히 이제 과거는 공매도는 여기 안 잡혔습니다. 안 잡혔는데 지금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거거든요. 이거 더 정확한 신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량이 많아지면 여러분 굉장히 합니다. 어쨌든 이 말은 뭐냐면 매도량이 많아지기 전까지는 주가는 계속 행복 국면이 지속적으로 되니까 너무 일일일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덤덤하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가가 뜨면은 괜찮지만 빠지면은 우리가 못 버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저는 현금 30%와 인버스 30%를 보유해라 이렇게 하는데 공격적인 해지는 인버스, 방어적인 인버스는 현금 30%를 해락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환율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관과 외국인이 워낙 치고 빠지는 스탠드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워낙 기관들이 많이 보여요. 줄이지를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바이오 신용 많은 종목은 적극적으로 기관들이 지금 속된 말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바이오들 여러분 보다시피 계속 물려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지난달에는 저희 우리 키움증권 회원들이 저도 보통 한 10%, 8% 이상 수익 내는데 저도 지난달에는 3.1% 수익밖에 안 났어요. 지난달에 수익이 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장세였습니다. 굉장히 힘든 장세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달에 수익이 안 났는 그만큼 장 자체가 부침이 심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달에는 부침 자체가 요거보다 약간 한 단계 떨어지는 요 자체의 부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맛에서 더욱더 상세하게 할 테니까 아침 방송에서 시간이 없어서 월시황은 못하고 주시황만 합니다. 주시황 하는데 제가 이제 월요일날 큰 폭으로 빠질 때 수요일날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월요일 아침 분명히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음봉나면 안 좋거든요. 주가가 음봉난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흑산병이 났어요. 흑산병 났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증권의 캔들차트 볼 때 그 나쁜 보이는데 오늘 완전히 흑산병이 난다. 주가가 떨어져 흑산병이 난다는 것은 확실하게 100%의 현금을 좀 보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여러분 보다시피 어제 주가 좀 떴습니다. 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삼성전자 어제 물려 들어가거든요. 어제 이제 배당량이 있고 물려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삼성전자를 5만 원 이하 사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앞에부터 얘기했지만 지수 관련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주가 뜨더라도 있는 수익률이 상하지 않는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버리지가 굉장히 무겁고 또 레버리지가 갑자기 안 빠지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기관들이 레버리지를 지금 많이 갖고 있는데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레버리지 거래 대금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일 골치 아픈 인버스입니다. 인버스 EX죠. 이 인버스는 기관들이 한 개도 없어요. 이제 기관들이
서서히 삽니다. 제가 이제 이거 보고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관들이 항상 조금씩 사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인버스는 레버리지는 팔아야 됩니다. 지금 기관들이 인버스는 레버리지 팔면서 그 돈들이 ETF 하는 돈들은 ETF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버스는 조금 사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경에서 저는 반대합니다. 내 마음을 사랑합니다. 정석전 신청합니다. 네, 주가 일교차가 심하다라는 평가와 함께 현금 30%, 인버스 30% 보유 권유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송촌놈 신청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봤고요.